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재팩 사회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진산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15일 주식회사 진산산업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 운용 리스를 체결하고 다음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 임차료는 이월 5일, 다음 달 5일 보통예금에서 지급된다. 자, 리스했습니다. 리스 회사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은행과 같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리스 회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것이고 유형은 53 면세로 유형 입력합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비용의 증가, 차변. 비용 코드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요? 대변은 보통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분석했고.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습니다. 전자라고 돼 있다. 그지? 전자여라고 잘 체크해야 될 거고. 품목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 그지?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자, 입력합니다. 자, 메뉴부터 열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1월 15일입니다. 유형 53 면세구 품목란에 리스료 뭐 어쩌고 저쩌고 적어줍니다. 1, 2, 3 하에 1, 2, 3, 4 단가에도 70만 원 적어줍니다. 자, 공고가액 70만 원이고 거래처는 현주 캐피탈 주식회사 전자 여부 여 분계 차변의 임차료인데 800번대 코드 대변의 보통예금 그지? 그렇게 아니 대변을 제가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읽었다. 그지? 자, 돈을 언제 준다고? 다음 달 5일에 보통예금으로 준답니다. 자, 오늘 시점에서는 회계처리 뭘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된다. 그지? 그리고 그 내용 계산서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줄 건지 여기 외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아니고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오케이. 자, 대변에 미지급금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니다. 2월 1일 만기 2년짜리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를 4,800만 원에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의 사채 발행비도 발생했네요. 5만 원 사채 발행비를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사채 발행 회계 처리고요. 한번 적어봅니다. 자,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의 증가 액면금액으로 적습니다.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으로 4,800만 원 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5만 원이 차감됐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47950 000 돈 들어오고요. 차이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그지?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해서 날짜는 2월 1일 대변부터 합시다. 대변의 사채 5천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47 950000 그리고 차입금액을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처음 예상했던 게 200만 원이었는데 그지? 사채 발행비 5만 원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더 커졌습니다. 205만 원. 오케이. 자, 3번 문항 봅니다. 3월 3일 회사는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를 중고차 상사인 주식회사 사랑 최고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매각 대금은 당일 전액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결산서상 해당 차량 운반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 거래다. 그지요? 유형자산 파는 것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니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유형 10일 과세고요. 자, 회계처리 입력하기 전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분석해 봅니다.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취득원가 5,5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4천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짜리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합니다. 1,5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다. 차량 운반구. 요거를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자,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2,200만 원에 팔았는데 200만 원 부분은 어차피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고 우리가 먹는 돈은 2천만 원이다. 그지? 2천만 원이랑 1,500만 원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500만 원 이익 본 거다. 그지? 그래서 열심히 입력하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0만 원 이렇게 도출될 겁니다. 자, 분석했고, 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3월 3일 유형 10일 과세 공급가액이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사랑 최고사 전자외부 분계 1단계 대변의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적습니다.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얼마요? 5500000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습니다. 코드번호 여러 개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번호 209번이네. 그리고 금액은 4천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습니다.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금액은 2천만 원이랑 200만 원 합한 2,200만 원입니다. 다만 2,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돈은 2천만 원을 먹을 거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단의 대차 차액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넣는 겁니다. 대차 차액이 플러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다. 그지? 그러면 대변에다가 금액을 채워넣어야 되고 대변에 금액 채워넣는다는 것은 비용 증가가 아니고 수익 증가를 의미합니다. 수익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 전표 입력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자,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채워 넣으면 이제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3월 21일, 1월 21일에 2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주식회사 최강의
외화로 단기 대여한 5,000달러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서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대여할 때 환율은 달러당 1,800원, 회수할 때 환율은 달러당 1,860원이다.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을 인식하는 문제다. 그지요? 자, 대변에 우리가 돈을 빌려 주었었습니다.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을 거야. 그 차변의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원금 없어진다 이겁니다. 거래처는 뭐 주식회사 최강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자, 애당초 장부에 기록될 때는 5,000달러 곱하기 1,800원 900만 원으로 회계 처리되었었습니다. 900만 원.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앤다. 그리고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오는 거는 보통예금 됐지요. 돈 들어올 때 환율은 달러당 1,860원입니다. 5,000달러 곱하기 1,860원 930만 원입니다. 그치? 900만 원이라는 단기의 대여금 없어지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익 받습니다. 외환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하자. 30만 원. 그리고 이 30만 원은 이렇게도 분석 가능하다. 그지?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지?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겼어. 이익 받습니다. 달러당 60원만큼 이익 받았어. 몇 달러요? 5,000달러. 그지? 5,000달러. 이렇게 계산해도 30만 원이라는 외환 차익이 도출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단기 대여금인데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지? 무이자로 잠깐 빌려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3월 21일입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 주식회사 최강, 그지? 주식회사 최강. 금액은 900만 원. 차변에 돈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9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환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됐습니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아버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도 닫아버리고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수출시적 명세서 거래처 명은 생략하래요. 그리고 영수증 매출 명세서 두 개의 서식을 작성하랍니다. 단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지요? 자, 기준 환율 날짜별로 나와 있고요. 매출 내역, 수출 실적 내용 나와 있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나와 있고 선적일이 7월 14일이래. 선적일이 7월 14일. 달러당 1,250원 요 환율 쓰는 겁니다. 대금 결제는 나중에 받았네. US 달러고요. 10,000달러. 그래서 10,000달러 곱하기 1,250이라는 금액을 적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영세율,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에 해당한답니다. 이것도 영수증 적용된다, 그지? 외화 입금 증명서를 영수증 첨부 서류로 제출할 거다 이겁니다. 발급자는 신한은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출과 그 성격이 동일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 적용받으려면 영수증 첨부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요 거래에 대해서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끊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요거 좀 끊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말하면 은행에서 딱 끊어주거든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발급을 요때 했는데요. 공급은 9월 25일 했답니다. 공급 일자가 중요하다. 그지? 우리가 재화를
공급한 날, 그날의 환율 가지고 금액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9월 25일 환율은 달러당 1210원, 2만 달러랍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210원, 그렇게 금액을 계산해서 서식에 기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국내에서 외국 법인한테 공급한 재화도 수출 시적 명세서 쪽에 좀 기재하십시오라는 의도로 문제를 출제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출 시적 명세서에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적는 거냐면 물건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물건을 반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내용을 사실 적는 란인데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요 내용 또한 수출 시적 명세서에 좀 기재하는 걸로 출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문구 한 개 추가해서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매출 내역 옆에다가 문구 한 개 추가할게요. 모두 수출 시적 명세서에 기재하십시오. 그 내용을 적어주기로 합시다. 매출 내역 옆에 괄호 추가합니다. 모두 수출 실적 명세서에 기재함 됐지요? 이렇게 문구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쭉 읽어봤고 입력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진행합시다. 자, 먼저 수출 시적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낙서 너무 많네. 낙서 지웁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하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 기간은 7월부터 9월입니다. 7월부터 9월. 자, 수출증거 번호 나와 있다, 그지? 3, 4, 5, 5, 4, 6, 7, 6, 9, 8, 0, 1, 2 적었고 선적일은 20220714 통화코드 검수정 띄워서 미국 이렇게 누릅니다. US 달러 됐지요. 환율은 12502였고 외환은 10,000달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1250만 원 이렇게 표시되고 상대방 거래처는 거래처명 생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영세율 적용 사실은 뭐 실무에서는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적는 거 아닌데 출제하시는 분은 좀 적어달라는 취지로 출제했다고 해서 요거 적어줍니다. 기타 영세율 적용 2만 달러 곱하기 9월 25일 1210원 계산하면 2만 달러 곱하기 1210원 하면 2,420만 원 계산됩니다. 그거 적어줍니다. 한 건으로 적을까? 2, 4, 2, 0, 0, 0, 0, 0 아니 외화달러 그지? 외화 금액은 2만 달러고 원화 금액 계산해 보니까 2, 4, 2, 0, 0, 0, 0, 0이더라, 그지? 이렇게 두 개 적으면 되겠습니다. 합산해 보니까 3,670만 원 되겠네.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고. 또 하나의 서식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제 요거 적어봅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 클릭. 자, 기간이 7월부터 9월. 자, 먼저 직접 수출한 거 있었다, 그지? 요거 금액 얼마였습니까? 1250000이다, 그지? 1250000. 그 다음에 국내에서 외국 법인한테 공급하는 재화도 있었다, 그지? 여기다가 적습니다. 금액이 242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요? 내용 적었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닫자. 2번 문항. 다음 자료는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매입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서식 작성하세요.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매입수 공제 받지 못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판단합니다. 먼저 4월 10일 원재료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다. 세금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상호가 회사 이름이 누락됐답니다. 필요적 계제사항 아니다, 그지? 필요적 계제사항 복습해 봅니다. 먼저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어야 되고 회사 이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와 달리 공급받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고 회사 이름은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지?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마지막 작성 연월일 요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자, 뭔가 누락은 되었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니까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입수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서식에는 전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4월 12일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승용차 100일량 990cc 경차내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경차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잘 읽어보니까 앞부분이 뭡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쓰려고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사 경차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사업 무관 지출이다. 그지? 그래서 불공제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보는 서식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4월 22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쓰려고 물건을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이거 불공제다 그지? 접대 관련 지출. 그 다음 5월 10일 공장용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3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다 그지?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재하자. 마지막 5월 29일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했는데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기 확정 신고 기한 이내에는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조금 낼 수 있겠지만 매입세 공제는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서식에는 기재할 필요 없고 그래서 5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only 3개만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그지? 오케이. 3가지 내용을 요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 판단해 봤고요. 이제 입력합니다.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요거를 입력할 겁니다. 자, 메뉴 엽시다. 부가가치 모듈 화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클릭하고요. 기간은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탭이 4개 있는데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전체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상황이니까 맨 왼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이라는 탭에 작업해야 되는 거다. 그지? 3가지 내용을 입력합시다. 먼저 개인적 용도,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 부분은 어디 적으면 됩니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다. 그지? 매수 1매 적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500만 원. 부가가치세는 1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접대 목적 4월 20일입니다. 요거 그지? 접대 목적 공급가액이 50만 원. 접대 관련 지출 4번에다가 그지?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그 다음에 5월 10일 토지 자본적 지출이다 그지? 토지 자본적 지출 6번에다가 금액은 300만 원. 부가가치세 3만 원. 그지?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3번) 문항 전자신고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작업 3가지 순서로 한다. 먼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할 수 있는 파일을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택스 접속해서 제출하면 될 겁니다. 이 순서로 작업하자.
먼저 마감합니다. 부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는 거다. 이익이 확정일에. 자, 메뉴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이익이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마감합니다. 자, 뭔가 작성이 되어 있다, 그지? 이익이 확정, 그지? 전자신고 할 겁니다. 마감부터 합시다. 자, 위에 상단에 있는 마감 클릭합니다. 마감. 요 세 가지 서식이 하나의 세트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마감 버튼 클릭. 됐습니까? 마감이라고 표시됩니다. 자, 이제 제작합시다.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메뉴는 닫아버리고, 자, 제작합니다. 자, 부가세 모듈의 하단부에 전자신고라고 있다, 그지? 클릭합니다. 기간 10월부터 12월. 자, 쫙 불러왔다. 자, 신고인 구분 뭐라고요? 2번 납세자 자진 신고를 선택해 달랍니다. 자, 전자신고 할 때 우리 회사 신고서를 내가 직접 전자신고한다. 그게 납세자 자진 신고일 거고, 만약에 우리 회사 부가세 신고서를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맡길 수 있다, 그지? 그때는 세무대리인 신고가 선택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납세자 자진 신고인가 봐. 기본 세팅 값이 2번이다, 그지?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하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요 서식을, 그지? 제작하는 거다. 상단에 있는 제작 버튼 클릭합니다. B번은 1, 2, 3, 4, 5, 6, 7, 8을 입력해 하랍니다. 1, 2, 3, 4, 5, 6, 7, 8.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안내 나타납니다. 오케이, 제작했고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홈택스 바로 가기 클릭하면 바로 홈택스로 이제 연결됩니다. 클릭.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지? 요 메뉴를 닫고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전자신고 바로 아래쪽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요거를 클릭해도 마찬가지 홈택스 접속 화면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됐죠?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실무라면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와가지고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 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다 보니까 그 로그인 작업은 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닫기 버튼 클릭하면 홈택스에 접속한 로그인한 그 다음 화면이 딱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내가 제작한 파일을 신고할 겁니다. 제출할 겁니다. 자, 먼저 찾아보기 버튼 클릭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제작된 파일을 요 사이트로 업로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 검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작업 진행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찾아보기 버튼 클릭. 자,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에 있고요. 파일 이름은 ENC 작성 연월일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답니다. 자, 보조창에서 C 드라이브가 바로 보인다, 그지? 여기서 맨 하단부에 ENC 어쩌고저쩌고 이름 붙여져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 클릭하면 업로드가 싹 되었습니다. 됐지요? 이제 이거를 제출할 겁니다. 자, 먼저 형식 검증하기 클릭. B번 누르래요. 1, 2, 3, 4, 5, 6, 7, 8 확인 버튼 누르고 형식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 검증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과. 그 다음 내용 검증해야 되겠다, 그지? 내용 검증 클릭. 내용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검증해야 되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과. 이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전자 파일 제출 클릭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제작하고 검증한 이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자 파일 제출하기 클릭하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 제출합니다 라는 안내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접수가 잘 됐습니다. 라는 이런 영수증이 표시됩니다. 오케이? 작업 완료. 메뉴 닫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결산.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입력하십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되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됐지요? 수동결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적혀있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7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적혀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금액이 900만 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을 말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합니다. 150만 원.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올해 7월 1일 5천만 원을 차입하고 연 10%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현재 미지급했다. 단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하십시오. 됐지요? 이자 아직 주지 않았지만 비용 인식하자 이겁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하자. 금액 계산합니다. 5천만 원 곱하기 10% 500만 원이다. 그지? 요게 1년치 이자입니다. 그런데 월할 계산합니다. 올해 해당하는 거는 올해 7월 1일부터 7, 8, 9, 10, 11, 12 6달이다. 그지? 12분의 6을 계산하면 절반이다. 그지? 250만 원 계산됩니다. 요거를 회계 처리하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2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 250만 원 입력 완료. 3번 문항.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매도 가능 증권 취득 내역. 취득일 및 취득한 주식수는 올해 12월 1일에 취득했고 300주요. 취득가액 주당 3만 원 주고 샀답니다. 취득 시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주당 1,000원.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유가증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어. 뭘로?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딱 하나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유가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 아니야.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거래원가 수수료를 뭘로? 자산으로 처리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으로 애당초 취득할 때 장부에 기록되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00주 곱하기 자 주당 3만 원 주고 샀는데 주당 1,000원씩 수수료가 생겼어. 그러면 3만 1,000원 주고 샀었다 이겁니다. 얼마요? 300주 곱하기 3만 1,000원 930만 원으로 애당초에 기록되었었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이제 주가가 기말에 주당 32,000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지? 기말에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300주 곱하기 32,000원이 되었어. 그러면 300 곱하기 32,000원 960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30만 원만큼 자산이 늘어났다. 그지? 그 부분을 회계 처리하자. 어렵지 않지요? 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 주의합시다.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 2개 나와 있다, 그지? 아래쪽에 있는 178번 비유동자산 코드를 써주는 거다. 주식은 만기 없잖아. 비유동자산이야. 자, 30만 원. 자산의 증가.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됐지요. 수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더라, 그지?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4번 문항 봅니다. 당사는 9월 1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1억 2천만 원을 취득했는데 취득 시 국고보조금 4천만 원을 받았다. 해당 기계장치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으므로 월할 상각한다. 단 기계장치는 10월 2일부터 사용 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있을 때의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지요? 자, 월할 상각한다라고 했고요. 자, 취득을 9월 1일에 했는데 사용을 10월 2일부터 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상각비를 몇 달치 인식하자는 겁니까? 9월 1일부터가 아니고 10월 1일부터, 그지? 10, 11, 12 세 달치만 감가상각하자 이겁니다. 취득해놓고도 쓰지 않고 고의 모셔두면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그지? 그래서 사용하는 날부터, 그지? 사용, 뭐 이론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날이라고 해석한답니다. 사용 가능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세 달치만 감가상각할 거고. 그 다음에 월할 생각한다고 했으면 10월 2일보다는 10월 1일이라고, 그지? 이렇게 날짜 바꾸어주는 게 깔끔할 겁니다. 뭐 물론 우리 법인세법에는 월 중에 취득했을 때는 그 달의 맨 첫 번째 날에 취득한 걸로 보아서 월할 상각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법인세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업회계 기준 내용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니까, 그지? 그런 법인세법 규정까지 가지고 올 필요 없어. 그래서 10월 1일로 이렇게 날짜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결론은 세 달치만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거다. 됐지요? 자, 이제 우리 연습한 대로 찬찬히 분석해 볼 거고, 자, 이렇게 낙서를 좀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 자료를 이제 시험 문제지를 좀 잠깐 내려놓고 조금 깔끔한 백지 상태로 좀 낙서 좀 적어 보겠습니다. 됐지요? 자, 먼저 1억 2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그에 대한 차감 계정이 있었다, 그지? 국고보조금 4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처음 취득했을 때의 장부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자, 1년치 상각하고 나면 가치가 작아질 겁니다. 8천만 원에 대해서 5년 내용연수로 정액법 감가상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인식해야 되는 거는 12달치 중에서 3달치만 감가상각비 계산할 겁니다. 얼마입니까? 8천만 원 나누기 5 하면 1,600만 원인데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400만 원 계산됩니다. 올해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되는 거는 400만 원이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400만 원만큼 작아지면 올해 말이 되면 7,600만 원이라는 장부 금액이 될 겁니다. 됐지? 자, 취득원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1,200만 원.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처음 취득할 때는 없었는데 생긴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1억 2천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12분의 3만큼 120 나누기 5 하면 24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6이라고 계산됩니다. 그지? 6m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지? 마이너스 6m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차감 계정인 4천만 원, 요거는 좀 차감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지? 얼마만큼 작아집니까? 자, 4천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12분의 3 하면 얼마요? 40 나누기 5는 자, 40 나누기 5는
8 나오고요.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2m 나옵니다. 2m만큼. 차감 계정이 작아지니까 38m이 될 겁니다. 됐지요? 부호를 좀 정확하게 적어볼게. 부호를 정확하게 적어보죠. 자, 마이너스 4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3,800만 원 되는 거는 부호로 따지면 플러스 2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감가상각 누계금 마이너스 금액이 0이었는데 마이너스 600만 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600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0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 두 개를 합해보면 마이너스 400만 원 됩니다. 이게 올해의 감가상각비 금액이다. 그래서 8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400만 원 더해보면 7,600만 원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열심히 분석했고 이제 요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도 뭐 이왕 손 댄 김에 밑에 적어볼게. 자, 낙서는 좀 지우고 그지? 회계 처리 아래쪽에 적어봅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요거 먼저 적을까? 600만 원이라는 비용 증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6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200만 원만큼은 감가상각비가 작아진다 그지? 대변의 감가상각비 20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600만 원만큼 비용 증가되었다가 200만 원만큼 비용 감소되니까 400만 원이 비용 인식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을 작게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2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됐죠? 자,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내려놓았던 화면 다시 올리고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자, 그지? 여기다가 입력할 거고 정신 너무 사납다. 그지? 위에 있는 낙서도 잠깐 지웁니다. 됐지요? 이 상태에서 진행하자. 자, 차변 감가상각비고요. 코드 번호는 제조 공장이네요. 500번대 코드. 6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번호 207번. 됐죠? 요거 입력했고 그다음 그 아래에 차변에 국고보조금인데요.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이다. 그지? 그 금액을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그지? 500번대 코드 이렇게 입력하면 4개 라인의 작업 내용 끝났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518번 감가상각비라는 걸 그지? 차변에 600만 원, 대변에 200만 원 이렇게 나눠 적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차변에만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입니다. 됐습니다. 자, 기말 수정 분계 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원천징수 보겠습니다. 문제 4번. 1번 문항. 당 회사는 올해 9월 귀속 10월 지급의 원천징수 신고를 11월 10일에 수행했다. 됐죠? 돈 준 날이 10월 달이야. 다음 달 10일까지 11월 10일에 원천징수했다 이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 납부했다 이겁니다. 됐지요? 다만 회계 담당자 실수로 11월 20일에 다음의 사업소득 자료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답니다. 다른 자료는 잘 신고했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 깜빡 누락이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업소득 자료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입력하고 가산세를 반영해서 9월 귀속, 10월 지급,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을 다시 작성해 보라 이겁니다. 수정신고서로. 단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며 수정차수는 1차구 추가 납부세액은 11월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답니다. 됐죠? 애당초에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했는데 뭔가 깜빡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수정신고하는 작업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사업소득자료 이 부분이 빠져서 새롭게 추가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조금 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상황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서식 열어봅니다. 원천지수 모듈 클릭,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 자, 귀속은 언제라고요? 9월 귀속. 9월 귀속. 지급은 10월이랍니다. 됐죠? 자, 정기신고는 이렇게 했었어. 마감이 돼 있잖아. 그지? 됐죠? 월급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퇴사자가 있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 됐죠?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신고가 되었었어. 문제 자료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됐지요? 그지? 요 두 개만 신고했었는데 사업소득 자료를 추가해서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정 신고합시다. 자, 9월 귀속, 10월 지급. 이번에는 정기신고 아니고 수정신고야. 수정신고. 1차 수정신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네. 애당초에 신고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됐죠? 그지? 애당초 신고했던 것이 나오고 애당초 신고했던 것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그지? 그 아래쪽에 이제 다시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애당초 이렇게 신고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수정 신고할래? 그 뜻이고요. 위에 있는 간이세액이랑 중도퇴사 내용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애당초 신고했던 거 그대로 다시 신고하는 거야. 밑에 사업소득 쪽만 추가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사업소득 쪽에서 그지? 여기다가 적습니다. 김미영한테 10월 31일에 지급했고, 뭐지? 주민등록번호 이렇고 지급액이 300만 원이고 강사료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 요거를 이제 추가 반영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급액 300만 원 적으면 되겠지. 자, 인원은 1이라고 적으면 되나? 어이. 자, 1이라고 적을게. 300만 원입니다. 자, 지급액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네. 자,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그지? 400만 원 강사료 그러면 3% 곱한 게 소득세일 겁니다. 물론 지방소득세는 0.3%겠지, 그지? 그래서 토탈 합하면 3.3%인데 지금 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라에 내는 소득세 내용만 적는 거다. 그지? 그래서 300만 원의 3% 9만 원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개념 잡아주고 됐죠? 그 다음에 가산세까지 좀 계산해 보자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좀 뭔가 누락했다고요? 그러면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될 겁니다. 가산세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뭔가 누락했다. 그 순간 3% 가산세 붙어버립니다. 한도가 있었다 그지? 10%였습니다. 그래서 3%부터 출발해서 10%에 이르는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일단 3%에서 출발하고 매일마다 10만 분의 22씩 따박따박 가산세가 늘어났습니다. 그지? 출발점은 작게 미납세, 그지? 작게 신고 납부한 9만 원에서 출발할 겁니다. 9만 원에서 출발할 거고 매일마다 10만 분의 22씩 따박따박 가산세가 붙고 일수 따져봅니다. 자, 9월 귀속 10월 지급이랍니다. 언제까지 원천징수 하자고? 다음 달 10일,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했어야 되는데 깜빡 누락해가지고 11월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야. 그러면 미납일수가 며칠이라고? 20일이라고.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가산세 얼마요? 자, 9만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곱하기 20 하면 396 나옵니다. 됐죠? 요만큼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자, 어디서 출발한다고? 3%에서 출발한다고. 9만 원 곱하기 3% 하면 2,700원입니다. 2,700원에서 출발해서 396을 더하는 겁니다. 3096이라는 가산세가 계산된다. 한도는 얼마라고? 9만 원이라는 미납세액의 10%, 9,000원이 한도야. 9,000원이 한도. 9,000원보다 작다, 그지? 요게 가산세 확정 금액입니다. 3096이 가산세구나. 할만합니까?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3096 가산세 계산했고 입력합니다. 3096. 됐지요?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완료.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다음의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이준혁 4번 16번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됐지요? 자, 부양가족 현황 나와 있고 연말정산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메뉴 엽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클릭. 자, 4번 안에 커서 위치식에서 F2 버튼 누릅니다. 이준혁 불러옵니다. 쫘라락 불러졌고요. 자, 가로 확대 버튼 클릭해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부양가족 탭 클릭해 볼게. 자, 세로 확대 클릭해 볼게. 자, 그지?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고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네. 이미숙은 누굽니까? 이미숙은 여동생이네. 34세 나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모양입니다. 됐죠? 실제 자료 확인해 봐도 전부 기본공제 대상자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딱 볼게요. 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아버지 총급여가 딱 500만 원입니다.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그지?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어머니 그지?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배우자 맞고 여동생은 아니었어. 나이 때문에 자녀 2명 기본공제 대상자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애인이고 아버지 그지 70세 이상이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 받았을 거고 나중에 의료비 생기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은 공제율 적용될 겁니다. 그지 장애인 의료비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비 그지 오케이 이런 부분 파악해 보았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관련 자료 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공제 대상 지출액을 추가 자료 입력 탭에다가 입력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입력해야 되는지 그지 두 탭에 모두 공제 대상 지출액 입력할 수 있잖아. 어느 탭에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어느 탭에다가 입력하더라도 모두 정답 인정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공제 대상 지출액을 따박따박 입력하기로 합시다. 그게 조금 더 편하니까 그지 다만 의료비는 연말정산 입력 탭 입력이 안 되잖아. 할 수 없어. 부양가족 탭에다가 좀 작업을 해주자. 됐습니다. 자, 현재 업데이트가 어설프게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입력할 때마다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교통 정리해 보았다 이겁니다. 편한 대로 작업하자가 결론이다. 자, 연말정산 자료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할게요. 자, 보험료, 본인, 보장성, 보험료 되고요.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였다, 그지? 그 자녀에 대한 상해보험료 됩니다. 그래서 160만 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적어주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160만 원. 됐습니까?
그 다음 의료비요.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150만 원 되고 질병치료 목적 한약 구입비. 한약 몸보신하는 한약은 안 되지만 질병치료 목적이다 그거는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80만 원 되는 거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배우자 질병치료비 100만 원 들었습니다. 됩니다. 다만 실손 보험금 들어서 보험금으로 커버한 게 4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만 될 겁니다. 일반 의료비로 반영. 그지? 그래서 180만 원과 60만 원 이 두 개를 반영시키면 되고요. 자, 의료비 그렇게 해서 요 보조청에 넣고 싶은데 입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지? 할 수 없어. 부장가족 탭에서 하단부에서 더블 클릭해서 보조창 띄웁니다. 자, 두 사람 불러옵니다. 어머니. 그지? 어머니가 최민순. 그지? 최민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도 불러옵시다. 배우자 장미정. 그지? 장미정 배우자. 그지? 불러옵니다. 불러왔고요. 입력합니다. 자, 의료증빙 코드 국세청장 적읍시다. 국세청 자료. 자, 건수는 채점 대상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자, 금액 어머니 180만 원. 그다음 자, 배우자. 자, 국세청장 적어주고 자, 배우자 돈 쓴 거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손 보험금으로 커버한 게 40만 원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적어주자.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우리 연말정산 이익 탭으로 가서 보조창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이 딱 되어 있는지. 그지? 어머니, 그지? 장애인이었어. 180만 원. 그지? 여기다가 딱 표시가 되고. 배우자 60만 원이 그지? 100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60만 원이잖아. 그지? 그게 그 밖의 의료비로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표시가 되고 있다. 그지? 확인 버튼 누릅시다. 자, 그 다음 교육비요. 자녀 이시연 방과후 수업료 70만 원 되고요. 교복구입비 되기는 되는데 50만 원 한도다. 그지? 50만 원까지. 그래서 70만 원과 50만 원 합하면 120만 원입니다. 요거 두 개 합하면 120만 원. 인별로 적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녀 이채연 유치원 수업료 250만 원 되고요. 합기 도장 수업료 취약자는 아동은 된다. 그지? 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280만 원 적어줍니다. 그지? 120만 원과 2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자. 인별로 각각. 됐지? 그래서 요런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귀찮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한도가 있는 거 좀 기억하자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 귀찮지만 한도가 있는 거 3개.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그지?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안경 콘택트 렌즈 50만 원 한도. 그지? 귀찮지만 이런 문제 좀 풀려고 그지? 좀 기억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복습해봤고 자 내용 입력합니다. 120만 원과 280만 원. 자, 교육비 더블 클릭해서 자 먼저 이시연은 중학생이거든요. 초중고 그지? 여기다가 이시연이 얼마였다고? 이시연이 그지? 120만 원이었어. 1200000 확인. 그 다음에 취약자 아동 이게 280만 원. 그지? 이렇게 인별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된다. 그지? 입력합시다.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여기다가 10만 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자, 월세 냈다 이겁니다. 집주인 이름 나와 있고 임차인이 이준혁이고 단독주택이고 면적 나와 있고 주소 나와 있고 계약기간 나와 있고 올해 월세액이 100만 원이다. 매월 월세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지출한 거는 1,200만 원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 공제에 해당되는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입력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월세세 공제에 다른 요건은 모르겠고 한 가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그지? 뭡니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본인의 자료에서 총급여가 얼마입니까? 7,5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넘어가 버린다, 그지? 따라서 월세액 자료가 열심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공제 대상 아니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월세액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나와 있는 내용 입력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도 한번 출제되구나. 이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그래서 귀찮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 본문에서 공부했던 거 전산세무 2급 소득세법 본문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세 가지 복습해 봅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 그지? 첫 번째 지금 보는 내용이다, 그지? 월세액 세액공제. 두 번째, 의료비 중에서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 원까지 200만 원 한도, (200만 원) 한도, 그지? 200만 원 한도. 그리고 산후조리원 공제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뭐였다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지? 세 번째, 신용카드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중에서 도서, 신문, 공연, 전시회, 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공제를 적용 가능했다,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요 세 가지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이었고 이제 요런 식 요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됐지요? 복습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월세액을 입력하지 않는다가 결론이고요. 됐지요? 내용 있지만 입력 안 한다. 마지막 내용, 신용카드 사용액 봅시다. 유의사항 읽으나 말하는 내용이다, 그지? 부양가족의 소득세 공제 내용 중에서 이준혁이 공제받을 수 있으면 전부 이준혁한테 몰아주자. 그 내용 나와 있고. 자, 이제 신용카드 봅니다. 자, 일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그지?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해 봅니다. 자, 일반 시장 카드 2,500만 원에서 전통시장 따로 뗄 거다, 그지? 이거 100만 원. 회사 경비 안 된다, 그지? 그래서 2,500만 원에서 250만 원 뺀 것을 일반 신용카드로 적는 겁니다. 2,500만 원에서 250만 원 빼면 2,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 현금 영수증 특이한 자료 나왔다, 그지? 중고자동차의 경우 10%까지를 공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140만 원, 그지? 140만 원. 그 다음에 학교도장 수업료, 그지? 학원비를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 받는 겁니다. 위 자녀 이체연에 대한 거다, 그지? 오케이. 30만 원 공제되고, 그래서 170만 원을 기록하면 됩니다. 1.7M.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고, 됐지요? 자, 42번 라인에서 더블 클릭해서 보조창 띄웁니다. 일반 신용카드
22500000 현금 영수증 1700000 전통시장 100만 원, 그지? 이렇게 입력하면, 그지?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지?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다. 낙서 지우고, 그지? 입력하고 나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네. 됐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은 장수기업 주식회사이고요. 이번 해체에서는 이러한 서식들 작성하게 된답니다. 자, 먼저 화면에서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요. 장수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화면에서 모듈은 맨 오른쪽 법인 조정 모듈 아시겠지요? 자, 1번 문항.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접대비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세요.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됐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랑 영업의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 금액 자료입니다.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 금액이고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산물 매출액도 수입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입 금액이 이렇고요. 그 중에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1억 원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수입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이 일반 수입 금액이 되겠다. 됐지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상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계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무이사 개인경비가 있네요. 100만 원. 요게 접대비 계정 간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 송금 불산입이다. 그지? 사적 사용 경비입니다.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썼는데 4,500만 원. 전액 3만 원 초과분입니다. 건당 3만 원 초과야. 요거를 법인 카드로 잘 썼습니다. 오케이. 법정 증빙 서류가 없는 접대비가 한 개 있네. 50만 원. 간이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됐죠? 한 건. 건당 3만 원 초과인데 법에서 정해진 증빙을 안 받았으니까 송금 불산입이다. 그지? 그래서 송금 불산입 되는 게 2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다음 한편 당사는 자사 상품 됐죠? 조금 화면 위로 올릴게요. 화면 이렇게 좀 위로 올립니다. 자사 상품 원가 100만 원, 시가 150만 원짜리를 거래처에 사업상 증정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다 보니까 시가의 10%, 15만 원만큼 부가세 예수금이 도출됐다. 회계 처리. 차변에 적혀있던 상품을 대변에 적어서 좀 문제가 좀 어설프네, 그지? 자사 상품이라고 해놓고 회계 처리는 제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지? 뭐 어쨌든 우리 문제 푸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사의 제품을 원가 100만 원, 시가 150만 원 요거를 사업상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이렇게 했습니다. 대변으로 제품이라는 자산 감소 100만 원, 그지? 원가로. 그래서 차변에 그거를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데 이거 실제 성격은 뭐다고? 접대비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접대비 한도 테스트 해야 되고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시가인 15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5만 원 더한 165만 원 요거를 한도 테스트 하는 것이다. 됐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붕괴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 분석했었다, 그지? 화면 약간 위로 올릴까? 화면 약간 위로 올릴까? 차변에 그지? 접대비 50만 원, 그지? 원가와 시가 차이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처분이 50만 원이라는 요 붕괴가 숨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용과 수익이 동시에 50만 원씩 늘어나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 미치는 건 없어. 그런데 접대비 한도 테스트 할 때는 좀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성격이 115만 원 이것도 접대비고 밑에 숨어있는 50만 원도 접대비니까 합해서 165만 원 요거를 한도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 쭉 읽어보면서 분석했고, 자, 조금 어설픈 부분 우리 교재 수록 할 때는 그지 좀 통일시켜야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편 당사는 자사 제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단어를 좀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문제 분석했고, 그러면 서식 작성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 자, 시험지 화면을 약간 이렇게 좀 됐죠? 이 정도로 이동시키고 서식 엽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클릭. 먼저 풀어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수익 금액과 접대비 계정금 금액을 쫙 풀어왔습니다. 자, 일반 수익 금액 이렇게 적혀 있는데 특수인간 거래 금액을 적어준다, 그지? 얼마? 1억 원. 이렇게 하면, 그지? 325200000이라는 요 수익 금액이 이제 두 개로 정확하게 딱 나눠집니다. 특정 수익 금액, 일반 수익 금액 됐습니다. 자, 그다음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이렇게 금액이 쫙 굴려왔습니다. 4650000. 그 중에서 사적 사용경비 한 개 있었다, 그지? 얼마요? 100만 원 적어줍니다.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것 중에서 간이 영수증, 그지? 받은 게 하나 있었다, 그지? 50만 원 이거 송금 불산입 돼야 됩니다. 반영시킵시다. 자, 그지? 요게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150만 원 이렇게 자동 표시되어 있는데 이 150만 원은 뭘 의미합니까? 문제 자료에서 사적 사용경비 송금 불산입니다. 이게 현금 지출분이었다, 그지? 100만 원. 적격 증명 서류를 못 받은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50만 원.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서 150만 원으로 자동으로 싹 끌려온 상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00만 원 이 부분은 이미 상단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지? 상단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하단부에서 다시 송금 불산입 하면 이상해진다 이겁니다. 접대비 부인액이라는 송금 불산입액이 250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잖아. 100만 원과 50만 원 이렇게 딱 표시되도록 좀 금액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50만 원으로 수정하자. 아시겠습니까? 왜? 100만 원을 위에 사적 사용경비에 적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과 50만 원 요거 두 개 합한 150만 원이 송금 불산입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한도 테스트 추가로 좀 해야 될 게 있었다, 그지? 그거를 여기 적어줍니다. 자, 광고 선전비라고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다, 그지? 800번대 코드. 그 금액이 자 115만 원 회계 처리되어 있지만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건 얼마라고? 165만 원이었다, 그지? 그거를 적어줍니다. 16500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 대상은 전혀 아닌데 뭐 굳이 좀 정확하게 적는다면, 그지? 165만 원 요것도 건당 3만 원 초과하니까, 그지? 총 초과 금액 여기다가 좀 적어주면 조금 더 정확한 서식 작성이 되겠습니다. 안 적어줘도 채점 대상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을이라는 탭 작업 끝났고요. 자, 갑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도 테스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문화 접대비 있으면 그것만 적어주면 되는데 문화 접대비는 이 문제에서 없었다, 그지? 그래서 바로 결과값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64000 요게 한도 초과 금액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 자, 을 탭에서, 그지?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게 4815000이었는데 150만 원만큼이 송금 불산 되다 보니까 A 빼기 B가 그지? A 빼기 B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한도 테스트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4815000 마이너스 150만 원 하면 4665000입니다.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4665000.
요거 가지고 한도 테스트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 계산됩니다. 486,000이다 보니까 한도가, 그래서 한도 초과가 이렇게 도출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자동 표시되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세 가지 세무 조정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클릭. 먼저 사적 사용 경비. 조정 코드동에서 뭐 쓸만한 거 있는지 봅시다. 개인적 경비 있네, 그지? 이거 씁시다. 얼마요? 100만 원. 소득처분은 상여. 맞다, 그지? 그 다음 신용카드 미사용액 있다, 그지? 신용카드 미사용액 50만 원. 그지?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한도 초과가 있었다, 그지? 접대비 한도 초과 1164000 맞습니까? 기타 사유출. 이렇게 세 가지 세무 조정 입력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저장할까요? 예. (2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서식 작성하고, 그지? 세 가지 서식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건물과 기계장치 두 개 나와 있고요.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했답니다.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계산한다. 됐지요? 그 다음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는 건물 연화조 40년, 기계장치 5년이고요.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기간이다. 회사는 공장 건물의 승강기 설치 비용, 자본적 지출 3천만 원을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단골 메뉴다, 그지? 즉시 상각 의제 처리해야 될 거고, 기계장치 절단기의 전기말 상각 부인액은 500만 원이 있다. 됐지요? 먼저 즉시 상각 의제 파악해 봅시다. 수선비, 소액 수선비 특례가 혹시 적용되지 않는지 보자. 600만 원보다 작거나 또는 기초 장부 금액의 5% 미만이거나 그러면 봐준다 이겁니다. 뭔가 좀 잘못되었지만. 자, 3천만 원, 600만 원 미만 아니다, 그지? 탈락. 5% 따져봅시다. 기초 장부 금액 얼마요? 취득원가에서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요거 빼면 A 빼기 B 하면 얼마입니까? 4억에서 27500 하면 빼면 372 500 나오고 그거 곱하기 5% 하면 얼마요? 1862500입니다. 요거보다 작으면 봐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래서 원칙대로 즉시상각 의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작업. 첫 번째, 올해의 감가상각비로 보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합산하자. 두 번째, 취득 원가로 합산하자. 그지? 두 가지 작업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자, 문제 쭉 읽어봤고, 그러면 이제 금액 계산 실제 해볼게요. 먼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테스트. 회사가 기록한 감가상각비 얼마요? 800만 원. 그리고 즉시상각 의제 3천만 원 있었다, 그지? 3,800만 원을 회사 계상액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 테스트. 세법상 한도는요, 정액법이다, 그지? 취득원가 4억 원에서 3천만 원 즉시상각 의제가 있었다, 그지? 더합니다. 4억 3천만 원이 세법상 취득원가입니다. 요거를 몇 년으로 나눈다고요? 40년으로. 그지? 그게 세법상 한도입니다. 430 000 나누기 40 하면 10.75M입니다. 됐지요? 회사 금액과 세법상 한도 비교하면 한도 초가 나옵니다. 한도 초과
27.25M. 그지요? 이렇게 건물에 대한 작업 해보았고, 그 다음에 기장치 작업 합니다. 됐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면 너무 정신사납겠다, 그지? 아쉽지만 요 낙서는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기계장치 작업해보자. 정률법이다, 그지? 정률법. 자, 장부상 금액은 얼마요? 500만 원. 자, 세법상 한도는요,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장부상 기초 감가상 누계액 2천만 원 뺍니다. 1천만 원. 요게 기초 장부 금액입니다. 자, 근데 이건 장부상 금액이고, 세법상 감가상 누계액 2천만 원 중에서 인정 못하는 거 200만 원 있었다, 500만 원 있었다, 그지? 그거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세법상으로 보는 기초 미상각 잔액이다 이겁니다. 그지? 그거 곱하기, 자, 5년 정률법 상각률 잠시 후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51 됐습니다. 계산해 보면 1,500만 원 곱하기 0.451 하면 6765000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장부상 금액이랑 비교하면 한도 미달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한도 미달 얼마요? 1765000. 한도 미달은 원칙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임의 상각 제도니까. 그지? 한도 초과만 세무 조정하고 한도 미달은 그냥 무시하자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었다. 그지? 혹시라도 작년도로부터 상각 부인액이 넘어온 게 있다면 올해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문제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지? 작년도로부터 상각 부인액 플러스 유보 500만 원이 이렇게 넘어온 게 있어. 그러면 올해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176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지? 1765000을 마이너스 세무조정하자. 됐지? 이렇게. 그지? 1765000을 마이너스 세무조정. 그래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서 두 가지 세무조정 결론값을 딱 뽑아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서식에다가 기재하자. 자, 요것도 낙서를 지웁니다. 자, 서식 엽니다. 고정자산 등록 클릭. 먼저 건물부터 입력합니다. 자, 건물 계정 과목에 대한 거고, 코드 번호 101, 공장 건물 취득을 2019 0320에 했고 정액법이다, 그지? 오케이. 자, 취득원가 얼마요? 4억 원.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2750000. 즉시 상각 의제가 있었다, 그지? 3천만 원. 그거를 7번 라인에 적습니다. 3000000.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40년. 그 다음에 상각 범액 자동 표시되고요. 회사 계상액 적습니다. 사용자 수정 버튼 클릭해서, 자, 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얼마로 본다고요? 장부에 있는 800만 원이랑 직시상각 의제인 3천만 원 합한 3,800만 원을 회사 계상액으로 보았는데 3,800만 원 중에서 7번 라인에 이미 3천만 원 적혀 있으니까 회사 계상액에는 얼마? 800만 원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지요? 이렇게 하고, 경비구보는 제조네. 500번대 제조. 업종은 뭐 여기 연화조라고 적으면 되겠네. 연화조 적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공장 건물에 대한 내용은 입력 완료. 그 다음 기계장치에 대해서 적읍시다. 기계장치 코드 번호 102 절단기
취득을 2020 0701 정률법 맞다 그지? 자, 기초금액은 3천만 원. 감가상각누계액은 2천만 원. 자,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 그지? 상각 부인액 정기말 부인누계액 여기다가 500만 원. 됐습니다. 그지? 그다음 내용연수가 5년 0.451이라는 상각률 확인할 수 있고, 자, 사용자 수정 버튼 클릭해서 회사 계상액을 얼마로? 500만 원으로 적어줍니다. 됐습니다. 경비급은 제조, 업종은 제조업. 이렇게 하면 절단기에 대한 내용도 입력 완료. 됐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닫고요. 자, 그 다음 메뉴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갑니다.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다음 정액법이랑 정유법으로 각각 쫙쫙 불러집니다. 결과값만 확인합시다. 자, 정액법 적용되는 공장 건물에 대한 내용. 그지? 회사 계상액이 3,800만 원인데 범위액이 1,075만 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도 초과가 나왔어. 그지? 27250,000. 그지? 우리 아까 열심히 계산했던 결과값하고 동일합니다. 송금 불산이. 그다음 정률법 적용되는 절단기에 대한 내용 봅니다. 회사 계상액이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 그지? 500만 원. 한도가요. 한도가 1765000이었어. 그래서 한도 미달이 나왔다 이겁니다. 1765000만큼. 그런데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가 있었다. 그지? 그게 500만 원 있었어. 500만 원. 500만 원이 어디 있냐 하면 그게 위에 좀 있겠다. 그지? 자, 위에 한도 미달이 있다라는 거 여기 확인했고, 자, 전기로부터 넘어온 상각 부인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다. 그지? 전기말 부인노객 500만 원. 그죠? 여기에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송금 추인액. 그죠?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서 플러스 유보가 원래 500만 원 했었는데 올해에 176만 5천 원만큼은 마이너스 세무조정 되는 바람에 플러스 유보가 남아있는 거는 얼마? 3235,000 여기 이제 남게 된다라는 내용이 쭉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값이 그대로 잘 표시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 두 가지 세무조정 내용을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클릭. 먼저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얼마요? 그 금액이 250,000 플러스 보이 증가.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기계장치 전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이거 선택하면 되겠다. 그지? 얼마요? 1765000 마이너스 유보고, 그 마이너스 유보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지? 두 가지 내용 입력했고요.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식 합계표 클릭하고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되겠다. 그지? 결론값만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지? 회사 계상액 한도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세무조정.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회사 계상액 범위액, 그래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있었다. 됐지? 이렇게 결론값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됐죠? 자, 외화 예금이 있고 외화 차입금이 있네요. 발생일은 각각 올해 7월 10일과 올해 9월 17일입니다.
자, 외화 예금부터 분석합니다. US 달러 12,000달러고요. 발생 시 환율이 이렇고 기말 환율이 이렇습니다. 외화 차입금은 US 달러고 7,500달러, 발생 시 환율 이렇고 기말 환율 이렇습니다. 올해 결산 회계 처리할 때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하나도 안 했답니다. 장부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전혀 회계 처리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신고할 때는 외화 자산, 외화 부채 평가에 대해서 마감일 환율로 하겠다라고 이미 신고했답니다. 그지? 법에서 신고는 마감일 환율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장부에는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세무조정은 각 자산 및 부채별로 하자. 됐지요? 자, 자산부터 파악합니다. 자, 기말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자, 12,000달러 곱하기 1960 하면 자산부터 여기 적어봅니다. 자, 화면을 약간 올릴까요? 자, 화면 약간 올릴게. 자, 자산부터 파악해볼게. 자, 자산. 기말 금액, 정확한 기말 금액이 얼마요? 23 5 2 0 0 0 0이에요. 그런데 정작 장부에는 그냥 애당초 발생했던 금액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다 이겁니다. 1,800 곱하기 12,000달러 2160000. 그래서 외환산 이익이 얼마요? 192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없을 건데 회계 처리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외화 차입금 마찬가지 논리로 분석합니다. 자, 기말 환율 1960원. 자, 7,500달러 곱하기 1960원 하면 1,470만 원 계산됩니다. 자, 그런데 장부에 적혀 있는 거는 7,500달러 곱하기 1,890원으로 적혀 있어. 1,417만 5천 원. 그래서 차이 금액이 얼마요? 1470000 525 000만큼 플러스 금액 계산되고 이 플러스는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지? 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거고 그 부분만큼 장부에 처리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결론값 뽑아냈습니다. 플러스 세무조정 192만 원, 마이너스 세무조정 52만 5천 원. 요 내용을 이제 서식에다가 따박따박 기재하자. 어렵지 않지요? 자, 입력합니다.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자, 먼저 자산부터 기록하자. 외화 종류가 US 달러입니다. 검색창 띄워서 미국이라고 검색하면 US 달러 나오고요. 외화 금액이 12,000달러. 그리고 장부가액 평가 전 금액을 말한다 그지? 얼마요? 지금 환율이 1,800. 그래서 2,160만 원이 평가 전 금액인데 평가 후 금액은 그지? 환율이 1960이 되어서 2,352만 원.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필요하다. 세법상 생각하는 외화 환산 이익이다 이겁니다. 192만 원. 그 다음에 부채도 똑같은 논리로 입력합니다. 7,500달러. 적용 환율 평가전은 1890. 평가 후는 1960. 그래서 세법상 생각하는 외화 환산 손실이 52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됐지요? 요거를 맨 왼쪽 탭에 입력하고 그다음 두 번째 탭은 우리 출제범위 벗어나고 세 번째 탭으로 갑니다. 세 번째 탭의 상단부도 우리 출제범위 벗어나고 하단부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지? 자, 세법상 생각하는 외화환산 이익이랑 외화환산 손실이 있는데 그거 두 개 합해보면 순액으로 플러스 1395000이다. 그지? 그런데 장부에는 외화환산 손익이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으니까 1395000 자체를 세무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입력할 때는 각각 나누어서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이랑 마이너스 세무조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해 주자. 됐지요? 그래서 맨 오른쪽 대 작업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 그대로 0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 자체로 서식 작성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요거 두 개 합해 보면 1395000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 1920000 마이너스 525000 하면 1395000 나오는 건 맞습니다. 오케이? 확인해 봤고 이제 두 개의 세무 조정만 입력하면 되겠네. 조정 등록 버튼 클릭해서 먼저 플러스 세무 조정은 뭐요? 외화 예금이라고 제목 붙이면 제일 깔끔하겠네.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외화 예금 1920000 플러스 유보의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무 조정은 외화 차입금 525000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 그지?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그지? 종료 버튼 눌러서 저장하고 닫읍시다. 저장할까요? 예. 4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학교표에 반영하십시오. 별도의 서식 작성할 필요 없이 세무조정 결론값만 따박따박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됐지요? 자, 문제 내용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먼저 임차료라는 비용이 1260만 원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 읽어봅니다. 업무용 승용차 렌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260만 원이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800만 원이다 라고 내용 나와 있습니다. 렌트 했습니다. 그 렌트료 중에서 일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해보아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126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답니다. 요거랑 한도 800만 원이랑 비교합니다. 한도 초과다 그지? 460만 원 한도 초과가 나왔고 요거를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됩니다. 소득 처분을 주의해야 된다 그지? 뭘로? 기타 사회 유출. 우리 회사 차량이라면 플러스 유보의 증가 소득 처분이지만 렌터카의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됐습니까? 그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메뉴 열고 입력할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및 명세서 메뉴 클릭하고요. 플러스 세무조정입니다. 자, 과목란에는 직접 입력으로 계정 과목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 그지? 자, 임차료라고 적습니다.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460만 원 플러스 세무조정.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 됐습니다. 자,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단골 메뉴다 그지? 300만 원 기말 현재 자본에 계상되어 있다. 자, 장부상으로는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감소가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세법적으로는 붕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지? 붕괴하면 안 되는데 붕괴를 해서 세무조정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만 기존 장부상 붕괴를 보면 수익 비용이 없다 그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붕괴인데 세무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개의 세무조정, 이중 세무조정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세무조정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감소 회계 처리한 거 요거를 인정 안 하는 그지? 자산 감소를 인정 안 하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300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소득 처분은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U보다, 그지? 요게 필요한 건데 요거 한 개만 세무조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존 분계가 수익 비용이 없는 분계이니까. 그래서 반대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타. 정체가 뭡니까?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능 평가 손실은 자본 계정 과목이다, 그지? 자본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인데 왼쪽에 기록됐으니까 자본이 감소된 겁니다. 순자산 증가사를 입각해서 자본의 감소를 비용으로 보는 세무조정이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300만 원. 소득처분은 기타 소득처분. 됐지? 요게 선행 세무조정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세무조정을 하는 두 개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됐지? 요게 이중 세무조정이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플러스 세무조정은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이야. 300만 원 플러스 유보의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이고 4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가 되겠다. 됐습니다. 법인세 비용 720만 원. 단기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합계금액 720만 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비용 처리돼 있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되겠다, 그지? 입력합니다. 법인세 비용 72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 세금과 공과금 72,000원.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가산세랍니다. 송금 불산입이다, 그지? 기타 사유 유출. 세금과 공과금 72000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 선급비용 120만 원. 올해 12월 1일 선불로 지급한 1년분 사무실 임차료 총액이 120만 원이거든요. 전액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했답니다. 자, 장부에 돈이 현금으로 나갔다고 가정합니다. 자, 120만 원 현금 나갔어. 차변을 전부 다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적으로 그리고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자, 대변 현금은 노터치야. 잘했어. 자, 차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올해 해당하는 거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다, 그지? 120만 원이 12달치인데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올해 해당하는 건 몇 달? 한 달. 12월 달 한 달. 10만 원만 올해 비용이고 나머지 110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데 장부에는 선급 비용을 120만 원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지?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됩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쓸데없이 크다, 그지? 마이너스 세무조정입니다. 자산을 작게 만든다. 10만 원만큼.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세무조정.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 그게 결국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왜곡시키는 결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소득 처분이 되겠다. 됐습니까? 요거가 마지막 세무조정입니다.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요. 선급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이고 10만 원이고 금액은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이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4번 문항에 있는 여러 가지 세무조정들 쭉쭉 입력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기업 주식회사의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부금 조정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단 기존 자료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한다. 됐지요?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이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500만 원, 기부금 세무조정 전 손금 불산이백은 180만 원, 송금 산이백은 0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부금 내용 4가지 파악해 봅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 기부금. 자, 그다음 항목요. 어버이날을 맞아 인근 아파트 경로당 후원금. 요거는 비지정이다, 그지? 그다음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서 교회 당사가 발행하여 지급한 약소금. 교회 기부금 자체는 인정되는데 어음으로 기부했답니다. 어음 만기가 내년이다. 그러면 요거는 송금 불산입니다, 그지? 어음 기부금이다. 그다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고유목적 사업비 이거는 지정기부금 됐지요. 그래서 4가지 내용 파악했고 2가지 내용은 송금 불산입이다, 그지? 비지정기부금과 어음기부금. 그래서 한도 테스트해야 되는 거는 법정기부금 400만 원과 지정기부금 750만 원. 요거 2개를 한도 테스트 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서식 작성 들어갑니다. 작성, 기부금 조정 메시지 클릭, 풀어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쩌르륵 일단 풀어진다, 그지? 하나씩 파악합니다. 먼저 천재지변 이거는 법정기부금입니다. 메뉴의 항목 선택해주고, 어버이날 아파트 경로금 이거는 그 밖의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어음기부금이다, 그지?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지정기부금 맞지만 어음이다 보니까 요거를 0으로 고쳐야 됩니다. 내년 기부금이다. 그러면 요거를 0으로 고치든가 아니면 요 라인 자체를 삭제해버리든가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금액만 0으로 고치는 방식으로 작업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지정기부금 맞다, 그지? 라인이 안 넘어가네, 그지? 그럼 할 수 없다. 요 라인을 삭제해 버립시다. 라인 선택해서 삭제 버튼 클릭합니다. 됐습니까? 라인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지정기부금 맞다, 그지? 2번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부 내용 작업 끝났고 한도 테스트 되는 거는 그지? 법정기부금 400만 원, 지정기부금 750만 원. 요거 2개를 테스트할 거다. 자, 2가지 송금 불산입이 도출되었다, 그지? 그것부터 입력합시다. 먼저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보조창에서 비지정기부금부터 입력합시다. 비지정기부금. 조정 코드 도움에 몇 가지 검색되는데 비지정기부금 마땅히 없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타이핑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비지정기부금 얼마요? 2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어음기부금은 아까 조정 코드 도움이 있었다, 그지? 어음기부금 선택합시다. 얼마요? 금액이 100만 원. 플러스 유보이 증가, 그지? 이렇게 선택해서 2가지 세무조정 입력했습니다. 됐지요? 종료 버튼 누르시고 다시 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단부 내용 작성합시다. 수정 버튼 눌러서 이제 작업 내용 좀 수정합시다. 당기순이익은 4,500만 원. 이거는 맞습니다. 자,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이 기부금 고려하기 전 내용은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2가지 플러스 세무조정이 있었다, 그지? 200만 원과 아이쿠, 제가 금액을 잘못 봤네. 어음기부금이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었네. 1,000만 원, 그지?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걸 아까 조정 등록 입력했던 숫자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이 숫자가 100만 원 아니다, 그지? 1,000만 원이었어. 엄청 크네. 금액이 1,000만 원. 됐지? 됐습니다. 이렇게 종료 버튼 다시 누르고요.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지? 1,200만 원. 그래서 원래는 180만 원인데 여기서 1,200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200만 원 플러스 180만 원 하면 1,380만 원이 플러스 세무조정 토탈 금액입니다. 그지? 이걸로 입력합시다. 1,380만 원. 입금산입 여기다가, 그지? 1,380만 원으로 입력하고 송금산입은 0이다, 그지? 이렇게 입력합시다. 그러면
기준소득 금액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표시되었고 이제 수정 해제 버튼 눌러서 정상 화면으로 만듭시다. 자, 그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작업이 쭉 이루어지고 우리가 작업할 거는 정기로부터 혹시 2월 된 기부금 초과액 있는지 없다, 그지? 그다음에 2월 결손금 있는지 그지? 그것만 작업하면 되는데 자료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서식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결론값만 확인합시다. 자, 결론값 확인하자. 자, 먼저 기준소득 금액부터 확인해 볼까? 자, 단기순이익 4,500만 원에서 플러스 세무조정 있었고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0이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하면 얼마요? 4500000 플러스 1380만 원 하면 5880000 요게 차가감 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거 두 개를 더합니다. 그지? 1150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기준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7030000 요게 기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도 계산해 봅시다. 자, 법정 기부금 한도요. 70.3M 곱하기 50%다, 그지? 3515000이 한도인데 법정 기부금 금액이 올리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도 미달이다, 그지? 그래서 세무조정할 거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요, 한도. 장부상으로는 750만 원이 있다, 그지? 자, 한도는요, 70.3M에서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거 400만 원이다, 그지? 이거를 빼서 10% 곱합니다. (6, 6, 30, 000) 한도 계산되고 한도 초과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한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87만 원 이렇게 도출됩니다. 그지? 요 내용이 이제 이 기부금 조정 탭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쭉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법정 기부금은 한도가 나와 있다, 그지? 3515000 해당 금액이 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도 초과는 없다 이겁니다. 한도 초과 없어요. 자, 지금 지정 기부금도 봅시다. 지정 기부금 막 글자가 좀 복잡하네. 그지? 지정 기부금 한도가 6630000이다, 그지? 낙서 잠깐 지울게. 6630000 여기 있네. 해당 금액이 750만 원이다 보니까 한도 초과가 87만 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값이 딱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지요? 우리가 한번 참고로 검산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과 서식 작업은 끝났습니다. 주의하자고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세무조정 사항은 맞지만 절대로 조정 등록 보조창에 입력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소득금액 조정 학교표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 상태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다.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작업 끝났고 참고로 진짜 87만 원이라는 요 한도 초과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자동 반영되는지 참고로 한번 확인하고 마칩시다. 자, 프로그램 화면에서 법인세 조정 로마자 2번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클릭합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보면 그지?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가 87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싹 불러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았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10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